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고 크나큰 상처를 주어서 지금 당장 복수하고 싶다면 허투루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복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 만일 지금 당신이 복수를 꿈꾸는데 지금 당장은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막막한 기분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당장 할 수 있는 복수도 있다. 가장 빠른 복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이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려 해도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가 더 화를 낸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을 자극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도 흘낏 쳐다보고 무시한다면 상대는 답답해질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존심을 지켜준다. 상대가 공격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상대가 더 불편해질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아하고 효과적인 복수 방법이다. 두 번째, 감정을 눌러라.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서 화를 표출하고 모든 복수를 망쳐버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정을 이겨내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복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아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이는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며 이는 결국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감정을 억누른 상태로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현명한 지혜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고 지혜를 쌓으면 더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책 속의 지혜는 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준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고 현명한 사람의 복수다. 책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세 번째,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 그건 상대를 짓밟는 것보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성공하면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진다. 그 사람은 후회하고 질투할 것이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 성공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목표가 높을수록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가능성도 줄어든다. 높은 목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좋은 전략을 찾게 해준다.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쉬워진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높여보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목표를 높이 설정하면 더 많은 기회가 보이고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목표를 높게 두는 것은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다.
목표는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다.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을 먼저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진정한 복수는 남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도 벌고 마음의 평온도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많아도 가족과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면서 가족과 자신을 소홀히 하여 오히려 불행해진다. 복수에 집착하면 돈과 성공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이는 결국 상대방을 부러워하게 만들려는 것일 뿐 진정한 복수는 이루기가 어렵다. 상대도 비참해지고 나는 더욱 비참해지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행복을 잃고 큰 후회를 남긴다. 따라서 복수는 무의미한 일이다. 복수를 하려면 두 개의 무덤을 파라는 말처럼 복수는 자신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진정한 복수는 복수를 잊고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잘 살다 보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복수 대상이 무의미해진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행복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가족의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 내 가족과 내가 행복한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최고의 복수다. 이것이 후회 없이 행복해지는 길이며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보자.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온다. 다섯 번째, 한 걸음 물러난 뒤 바라보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나면 관점이 넓어진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우위에 설 수 있다. 상대방으로 인해 불같이 일어난 분노를 한 걸음 떨어진 채로 바라보면 그 불길이 짧은 찰나의 화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길에 다시 불이 붙지 않게 거리를 두어라.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면 잠깐 복수는 머릿속에서 잊어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이러한 주의 전환은 오직 복수밖에 모르던 나를 악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꽃밭처럼 화로 가득 찬 불같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머리를 식힌 후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스스로의 욕망에 지배당한다.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 만약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확실치 않다면 당신은 절대로 상대에게 어떠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인간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복수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순간의 사소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이다. 단지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별거 아닌 사람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복수를 한다면
찰나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돌아오는 불행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무릇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당한 이유로 복수를 하며 남들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몸과 마음이 지배된 나머지 옳지 못한 복수를 해버려 본인이 화를 입는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두고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복수를 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라. 정직한 사람이 행하는 떳떳한 복수는 구차하거나 치졸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쳐준다. 6번째, 시야를 넓게 가져라.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상대의 옹졸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나머지 어쩔 줄 모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잔인한 마음이 들겠지만 상대에게 똑같이 되갚아줘도 상대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굳이 내가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여 내 손을 더 높일 이유는 없다. 세상에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지닌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여 내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먼저 예의와 태도를 갖춰 주변 사람들에게 감춰진 진실을 알리어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무색하게 만들면 된다. 설령 상대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상처받은 표정도 드러내지 말며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며 감정을 숨긴 채 상대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상대가 내게 어떤 상처와 원한을 주었든 간에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상대보다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수라 할 수 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원한에 사로잡혀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나를 상처 준 사람처럼 옹졸한 시야를 갖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인생을 바라보자. 만약 이미 상대에게 복수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자 진정한 인생의 승자나 다름없다. 나를 상처 줄 사람을 미리 알아내라. 이런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손절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자존감에 상처 주는 사람 반드시 조심하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남을 깎아내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정을 빌미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항상 객관적으로 혹은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붙여가며 상대방의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준다. 남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친구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기에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어느 때나 용기와 믿음을 준다. 너에게 직언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직언을 가장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숨겨왔던 못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들을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정한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 간의 사이에서 신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살펴보면 그저 말만으로는 신뢰를 줄 수가 없다. 어떠한 말을 뱉고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쌓여가는 법이다. 하지만 교활한 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짜맞춘 것 마냥 비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주 뱉는 행동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혹은 투자로 돈을 불렸다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부자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매번 핑계를 대며 자신의 거짓 인맥을 들통나지 않으려 애쓰고 투자로 돈을 불렸다는 말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은 사기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활한 자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 느낌이 오지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류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나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밥값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의 만남 정도는 필요하다. 서로의 시간을 써서 만나는 모임 등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무언가 돈을 쓰는 상황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든지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산다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이므로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런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겠다며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세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유치하게 억지를 부려가며 대화에서 이기려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 대화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다 정답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죽어도 인정할 수 없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잘 나간다면 무척이나 배가 아파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하면 다툴 필요도 없이 그저 자리를 피하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얘기하려 하지 굳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얘기하진 않는다. 세상엔 듣기 싫어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착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 소중한 조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